작년에 2024년도에 발생했던 이제 해킹 사건들만 주요 한번 모아봤는데, 제약, 철강,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혹은 국내 이제 스마트팜까지도 이 공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피해와 어떤 공격 횟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또 심각한 부분이 또 뭐냐면, 사실은 우리 병원이든 아니면 데이터 센터든 제조업이 됐든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의도하지 않게 이런 외부 공급망 혹은 외부 관계사를 통해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게 82%에 해당된다라는 이야, 또 놀라운 또 그런 그러네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82%라고 하는 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헬스케어 쪽은 어떠냐? 사실 올해 초에도 네. 미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이라고 하는 C사와 식품의약국 FDA에서 이 중국계 혹은 대만계 쪽 그 의료 장비에 중국 IP 주소와 통신할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고요. 이 클라로티의 이제 팀82라고 하는 저희 그 취약점 전문 분석 팀이 실제로 이 환자의 어떤 그 상태를 생체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장치에 그 정보를 위조를 하거나 네. 랜섬웨어에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네. 많은 이제 그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취약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네. 사이버 공격 위협이 외부에서만 온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부에 의해서 혹은 공장이나 그 헬스케어망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그 조직의 내부망에서 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저장장치를 활용한다든지 어떤 그 제어 시스템이나 설비들을 유지보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임시로 연결하는 엔지니어링 노트북, 보안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화벽 혹은 무선 접속 장치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공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IT에서 OT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CPS가 IT를 거꾸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CPS 영역 중에서 허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폐쇄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네트워크가 네. 실제로는 완벽한 폐쇄망이라는 게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생산 중단뿐만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 배전소 시스템을 공격을 했던 네. 인더스트리얼 2라고 하는 멀레어 같은 경우에는 그 멀레어를 통해서 이 도시 전체, 이 키이우 도시 전체가 이제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발전소 이것도 다 이게 CPS 영역이군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 CPS 보안의 파급 효과가 IT 공격에 대한 것보다 파급 효과가 큰 이유는 네. 일단은 공격받아서 문제가 생기면은 엎질러진 물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만큼 공격에 대한 빌미를 제공받을 수 있고 네. 뭔가 동기가 확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해커들이 이제 IT 쪽은 워낙 이제 지금 잘 갖춰져 있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기가 뚫기보다는 네. 오히려 허점이 많은 네. CPS 분야를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고객들분들이 이미 취약점이라는 위험 관리는 이미 사이버곤에서는 이미 하고 계시지만은 이 기존의 취약점 관리 문제에서 허점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CVSS라고 그래서 CVSS는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취약점에 대한 심각도를 평가하는 어떤 네. 점수를 표현해주는 그런 점수가 높으면 취약성의 위험도가 높은 맞습니다. 그런 영역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문제는 이제 심각도가 높은 것들만 조치를 많이 하다 보니 최근에 어떤 허점이 생겼냐면은 이 전체 중에서 이 심각도가 조금 낮지만은 아주 우리 회사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생산 시스템이나 헬스케어 시스템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에 대한 취약점이 우선적으로 조치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버린 건 거죠. 네. 네. 해커들이 이거를 이미 이제 깨닫고 이제 가장 심각한 위험을 낼 수 있는 취약점이 아니라 그 심각도가 좀 떨어지지만은 미처 조치가 안 된 취약점을 대상으로 노리는 공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럼 이 노출 관리를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는 건데 CPS라고 하는 거는 워낙 많은 수많은 시스템들로 구성이 돼 있고 담당자들과 담당 부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조직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그 기업이 문을 닫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로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필드 상황에서는 네. 어떤 자산 관리도 제대로 안 돼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출 관리가 되려면 그게 일단 먼저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스텝을 네.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기존의 CPS를 보안을 전담하는 조직 인력들이 없었다 보니 기존의 IT 시스템의 보안 전문가들이 CPS 보안 영역까지도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이미 업무로도 워크로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CPS에 대한 보안 정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보안 어떤 조치사항을 가이드라인을 잡는다든지 뭐 아니면 직접 뭔가를 이제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사람이 부족하고 솔루션도 부족하고 어떤 툴도 부족하다 보니 현재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가트너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매직 쿼드란트라고 하는 이제 매년 발간되는 유명한 리포트에서 전 세계의 17개 CPS 보안 솔루션 회사 중에서 저희가 실행 능력과 비전 완성도, 즉 솔루션과 기업의 탄탄함에 있어서 리더 중에 리더로 선정이 됐다. 즉 최고다라고 네. 객관적인 어떤 그 공식 리포트가 발간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솔루션이 바로 이 자산 식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인데 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데이터 수집 방식이 있는데 엣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자산 스캔 툴인데 스캔 툴. 예, 스캔 프로그램인데요. USB에 담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현장에 보면은 많은 단독 설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폐사망이 있을 수가 그렇게 없는데 그렇죠. 그런 곳에는 어떤 수집 장치를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는 게 엣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은 쏙쏙들이 숨어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그 자산의 종류가 뭔지 취약점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 저희 회사 솔루션의 특징입니다. 자산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런 그걸로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종류가 무엇이냐, 네. IT 자산인지 뭐 CCTV나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oT 장비인지 OT 즉 뭐 생산 제어 시스템이든 네. 발전소 같은 이런 쪽에 네. 들어가는 시스템이겠죠. 이것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게 저희 솔루션의 강점인데 네. 사실은 IT나 IoT나 OT나 메디컬 장비나 각각의 고유의 서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기존의 IT 보안 솔루션으로는 얘네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 알 수가 어려웠거든요. 무슨 자산인지 모르고. 근데 저희는 450개 이상의 이런 프로토콜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게 네. 유사업체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의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고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와 펌웨어 정보를 각 모듈 단위로 이것들을 알 수가 있고 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또 시리얼 번호까지도 알 수가 있는데 네. 이 시리얼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제품에 대한 공급이 딸리다 보면은 중국이나 이런 제3국에서 이제 가짜 제품들, 가품들이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짝퉁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미쓰비시 전기에 재직하실 당시에 네. 그때 동일본 레진이 터졌었을 때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씩 항상 저희 서비스 팀으로 가품이 들어온다는 리포팅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심어져 있는지는 모르는 건 거죠. 단순하게 AS를 할 수가 없다, 제품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다루긴 했지만은 자기가 모르게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정말 위협한지에 대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클래로티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요도가 낮은 취약점이라 하더라도 네네.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그게 바로 EPSS라는 건데 말 그대로 30일 이내에 악용 가능한 확률이 몇 퍼센트냐를 정성적으로 해주는 거죠. 네. 이제 이 기준으로 하면은 좀 더 우리 환경의 현실에 맞는 취약점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취약점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죠. 조치를 해야죠. 자산 중심으로 그 취약점 있는 자산 레벨로 그 자산이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취약점이든 그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에 있는 취약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 자산들에 대해서 취약점이 패치가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 우선은 패치가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고객분들이 어려워하셨어요. 국내에 수많은 저런 이제 제어 시스템들의 엔지니어들조차도 이 취약점 정보와 이런 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고객사에서 어떠한 시스템과 모델과 펌웨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느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거를 또 가이드를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건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네트워크 중심의 강화가 되는 건 거죠. 이 자산과 자산들끼리 꼭 통신을 해야 되는 것만 방화벽으로 열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은 건 차단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클라로트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CPS 전 세계 수백 개의 CPS 자산들이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과 포트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방화벽이나 낙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이 정보를 보고 정확한 정책을 그 솔루션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건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협이 발생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바이러스나 뭐 멀리와 같이 이런 시그니처 기반의 위협들은 누구나 다 탐지 가능합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CPS 보안 솔루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러한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산업용 제어 장치나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멀리들이 그거를 악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거나 오늘 시한폭탄을 심을 수 없었던 그 프로그램을 제조사가 사용하고 있는 정상적인 프로토콜에 심어서 보내면은 겉으로 봤을 때 이게 위협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건 거죠. 바로 그런 패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CPS 보안 솔루션의 장점이자 IT 보안 솔루션이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솔루션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일종의 그 위험 관리 대시보드이고요. 가장 위험한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 자산들과 실제 의심스러운 행위가 발생을 한 자산들, 네. 새로 탐지된 것들,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해서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위험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느냐라는 네. 거를 KPI로 삼아서 네.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이 OT 보안 혹은 CPS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정보를 공유하고 조치를 해나가는 방식이 바로 이제 위협 노출 관리에 대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런 많은 CPS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장비를 무조건 설치를 하는 방식을 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엣지라고 하는 거는 설치가 필요 없는 무설치 방식의 자산이 취약점 스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필요 없는 것이고, USB에 담아서 그 윈도우즈나 혹은 리눅스 기반의 시스템에 꽂아서 한 번만 그 USB 내에서 실행을 하면은 그 엣지를 실행한 호스트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CPS 장비들 스캔을 해주고, 스캔한 정보를 이제 하나의 로그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저희 분석 서버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네. 그 장비 설치를 안 했었어도 어떤 자산들을 우리 회사가 갖고 있고 그 자산들이 어떠한 종류고 어떠한 취약점을 갖고 있고 뭐 이제 펌웨어 정보나 시리얼 정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획기적인 네. 그런 솔루션이라고 그러네요.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과 유사한 솔루션들은 시중에 많은데 네. 저희 분석 서버나 다른 장비와 통신이 안 되고도 네. 즉 단독으로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 CPS 쪽 보안 솔루션이 아직까지는 클레로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CPS 영역에서의 자산 관리를 일단 먼저 스캔하고 맞습니다. 확인하는 게 일단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거를 이 엣지라고 하는 방식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거네요. 아, 이거 좋은 기능이네요. 이거. 네, 맞습니다. 리더 그룹에 올라갈 만하네요. 고맙습니다. 예, 예. 실제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그죠? 가장 CPS 보안의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에 대한 가시성, 네. 자산 원장을 일단 먼저 갖추는 것이 가장 네. 먼저라고 볼 수 뭐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또 장부 뒤져가지고 우리 자산에 뭐가 있는지 예. 체크해 가면서 네네. 스탠다드가 맞는지 네. 안 맞는지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맞습니다. 네,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실제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6개월 동안 걸려서 장비 이력 조사를 했더니 공사를 한다든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니까 기존에 있던 원장들이 1년 단위에서 다 무술모가 돼버리는 건 거죠. 아, 그래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툴들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